자, 11번째입니다. 지도교수와 여러분들의 관계에 대해서 몇 가지를 쭉 적어놨어요. 여기에 나와 있는 것들은 사실 저는 이번 장에서 사실 이 내용이 사실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것만 잘 돼도 지도교수와 여러분들의 관계는 정말 스무드하게 정말 잘 넘어갈 수 있어요. 자, 하나하나 한번 볼게요. 자, 이런 정말 이러면 안 되겠다 싶은 그런 것만 제가 정말 십수년간 논문 지도를 하면서 이런 학생들이 실제로 다 있었던 실제 사례들입니다. 자, 첫 번째로는 약속도 없이 갑자기 오는 그런 학생들이 있어요. 자, 지나가다가 왔다 갔다 하다가 복도에 불이 켜져 있으니까 연구실에 녹화하면서 갑자기 들어와요. 근데 꼭 명심을 하셔야 되는 게 지도교수가 여러분들 논문만 생각하고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니잖아요. 자, 그래서 이미 충분히 바쁘고 다른 거를 반드시 뭔가를 하고 있습니다, 지도교수는. 자, 그래서 정말 기본적인 사회생활의 에티켓이 반드시 시간 약속을 미리 꼭 명백하게 시간 약속을 꼭 잘 잡고서 오십시오. 시간 약속을 잡고 오실 때도 어떤 경우는 예의를 차린다고 뭐 예를 들어서 오전에 11시에 만나기로 했다라고 하면은 좀 일찍 예의상 좀 일찍 도착을 해서 뭐 한 10시 한 50분쯤 이렇게 방문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뭐 그러실 수 있는데 사실 더 바람직하게는 11시에 만나시겠다고 하시면 딱 정확히 딱 늦지도 않고 더 일찍도 오시지 마시고 정확히 11시에 딱 연구실 방문을 노크를 하시고 방문하시는 게 딱 맞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경우에 그 시간 이전에도 뭔가 지도 교수님은 수업 준비 혹은 뭐 행정 업무 아니면 뭐 논문 작성 또 다른 학생들 지도 여러 가지 정말 많은 일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그 시간에 오시는 게 맞습니다. 자, 그리고 자, 이제 설상가상입니다. 자, 논문을 쓰셔야 되는데 보통 이제 그 논문을 작성을 하시는 그 학기 전에 논문 계획 발표를 하셔야 되는데 어떠한 사전에 어떤 얘기도 안 하고 1, 2주 전쯤에 그 전까지는 뭐 속된 말로 잠수를 탄다고 하죠. 그 이전까지는 전혀 연락도 잘 안 되고 있다가 한두 주 전에 짜잔 하고 갑자기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 있게 교수님 저 이걸로 논문 쓸게요 라고 딱 어떤 상당히 지도교수 입장에서 봤었을 땐 매우 황당하거나 전혀 터픽이 될 수가 없는 그런 주제를 들이미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자, 이 경우는 상당히 많이 황당하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은 엄청나게 이제 혼이 나겠죠. 그리고 아마도 그 다음 학기에 논문 계획을 발표를 해라 라는 식으로 아마 넘어갈 겁니다. 자, 그리고 우리 다들 바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물론 바쁘시죠. 근데 정말 바쁜 그런 경우에도 지금까지 논문을 쓴 사람들 중에서 안 바쁜 그런 대학원생들은 없었어요. 다들 바쁩니다. 자, 근데 자기 자신이 되게 바쁘다라는 그런 얘기를 계속 하시면서 결국 들어보면은, 바쁘니까 뭐 이 정도만 해갖고, 뭐 대충 해갖고 프로포잘 가고 또 논문 대충 해도 그냥 통과시켜 주세요라는 그런 의지를 갖고서 얘기를 하시는데, 그러시면 올바른 태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정말 여러분들이 만약에 바쁘시다라고 하면은 휴학을 하십시오. 휴학을 하시고요. 좀 더 시간을 내셔서 집중을 하실 수 있다 싶을 때 논문을 쓰신 게 맞습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로는 지도교수의 의견이나 권유에 대해서 협상을 하려고 하시는 그런 학생들도 간혹 있어요. 무슨 말씀인가 하면은 지도교수랑 어렵게 만나셔서 지도교수가 이런저런 코멘트를 해줬다라고 하면은 그 조언들을 다 받아들이실 수 있도록 하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부분은 여러분들이 뭐 수정하기가 쉬우니까 받아들이고 또 어떤 부분은 뭐 하시기가 좀 어려우니까 이거를 임의대로 받아들이지 않고서 그렇게 다음번에 미팅에 그렇게 다시 오신다라고 하면은 지도교수 입장에서 상당히 좀 다소 당황스럽다라는 그런 거예요.
왜냐하면은 지도교수는 단연간 여러분들 토픽과 관련돼 있는 그런 논문 지도를 하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이러저렇게 해야지 논문 프로포절이나 논문이 통과가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해서 얘기를 하시는 건데, 그렇지 않고 어떤 것만 하고 어떤 건 안 한다라고 하면은 이거는 올바르게 논문 지도를 받는 그런 자세가 되지가 않는 것이죠. 궁극적으로는 여러분들의 논문의 수준 자체가 많이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아주 예민한, 젊은, 아주 그 액티브한 그런 지도 교수님 같은 경우는 이렇게 여러분들이 하시는 경우에는 모욕감을 느꼈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좀 이렇게 하시면 안 되겠다라는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엔 아까 말씀드렸듯이 약속 시간을 정하시면은 꼭 그 시간에 맞춰서 오십시오. 그거보다 늦게 오셔도 안 되고 그거보다 일찍 오셔도 좀 곤란합니다. 스케줄이 다 있어요, 교수님들이. 자, 그리고 자, 이거 정말 주의하십시오. 연락이 잘 되는 그런 부지런한 사람이 되십시오. 문자를 치거나 이메일을 치거나 혹은 뭐 SNS를 치거나 뭘 해도 연락이 참 안 되는 그런 경우들도 있습니다. 정말 요새 말로 잠수 타는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뭐 낮에 예를 들어서 뭐 다른 일을 하신다거나 해서 연락이 안 된다라고 하면은 사전에 충분히 양해를 구하십시오. 하지만 그렇지 않은 보통의 그런 대부분의 경우는 몇 시간 정도 이내에 이런 것들에 대해서 회신을 하시는 게 사실 이게 그 사회생활 하는데 기본적인 에티켓이죠. 여러분들 대부분의 경우는 요즘 시대에 스마트폰들 많이들 갖고 계시죠. 스마트폰이 있으시면은 스마트폰을 충분히 잘 활용을 하셔야 돼요. 스마트폰에서 우리가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것이 문자 메시지, SNS, 뭐 카톡이든 이런 문자 메시지를 실시간으로 받으실 수가 있다라는 것이고, 또 그리고 이메일 설정도 이메일이 오는 순간 그 즉시 그 이메일 알림이 뜰 수 있게 스마트폰에 이것을 설정을 해주세요. 근데 그것이 좀 곤란하다, 혹은 뭐 내 스타일은 너무 그런 것이 좀 스트레스풀하다 라고 하시면은 여러분들이 수동으로라도 하루에 적어도 뭐 아침, 점심, 저녁에 적어도 주기적으로 한 3번 정도는 꼭 체크를 하셔야 돼요. 이메일을, 계정을 갖고 있고 이메일을 받으시는 그런 목적 자체가 중요한 전달 사항이 있다라고 하면은 이것을 여러분들한테 비교적 신속하게 전달하기 위해서 이메일을 사용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메일을 보시고 즉시 확인하시고 또 즉시 이것에 대해서 답장을 할 수 있도록 꼭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지도교수님들 입장에서는 정말 많은 학생들을 동시다발적으로 지도를 하기 때문에 어떤 학생은 되게 금방 회신을 하는 데 비해서 다른 학생은 회신을 잘 안 한다라고 하면은 결국에 회신이 안 되는 학생 때문에 계속해서 노심초사하고 또 걱정을 하게 되는 그런 경우가 있으니까 좋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이메일이나 문자를 받으셨을 때 반드시 꼭 회신을 하십시오. 회신을. 잘 받으셨으면 잘 받으셨다. 혹은 뭐 어떤 부분이 이해가 안 되면 이 부분은 잘 이해가 안 되니까 다시 한번 알려달라. 뭐 이런 식으로 회신을 꼭 하세요. 즉, 여러분들이 받기만 하고 이메일이나 문자를 받기만 하고서 그냥 가만히 계시면은 보낸 입장에서는 이게 도대체 이 사람이 잘 이 문자나 이메일을 잘 받았는지 도대체 알 수가 없습니다. 물론 어떤 이메일 같은 경우에는 상대방이 이것을 읽어봤는지 안 읽어봤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이메일들도 있습니다만은 대부분의 꽤 많은 학교 이메일 시스템에서는 그것까지는 지원해주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메일을 받으셨다라고 하면 절대로 지도 교수님 같은 윗분들한테는 절대 받기만 해서는 안 됩니다. 항상 받자마자 가급적 문자이든 이메일이든 잘 받았다 라는 그런 짧게라도 그런 것을 회신을 해 주시는 게, 그것은 정말 예의예요. 그렇지 않으면 최악의 경우는 상대방 지도교수님은 여러분들이 되게 거만하다, 뭐 이런 사람이 다 있어 라는 식으로
거만하고 예의 범절이 결여된 그런 되게 정신적으로 미숙한 그런 사람으로 여길 수 있는 그런 경우도 생길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작은 것들이 쌓이고 쌓이면은 그 이후에도 여러분들은 논문 지도를 받으시고 또 논문 심사까지 하시는 데 있어서 절대로 이런 부분들이 좋을 수가 없죠. 그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도 이메일이나 문자를 받으시면 즉시 회신을 할 수 있도록 꼭 노력을 하십시오. 자, 뭐 이 정도는 잔소리였고요. 자, 다시 이제 12번째로 좀 보시면은 논문을 작성하시고 또 제출하실 때 시간을 정말 잘 계산하십시오. 자, 어떤 경우는 여러분들이 시간 계산을 잘 못하셔. 그런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애초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시간이 더 소요될 수도 있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통 논문을 쓰시고 하는 그런 경우는 그 이전까지 여러분들이 코스웍, 즉 뭐 어떤 수료 전에 여러 가지 과목들을 듣는 그런 과정과는 상당히 다르다라는 걸 꼭 생각을 하십시오. 즉, 대학원 과목을 듣는 그런 과정 중에는 사실 이런 것들은 다소 타율적으로 움직이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자, 무슨 말인가 하면 대학원에서 보통 15주, 16주 정도의 그런 정규 학기 과정이 있다라고 하면은 코스웍 중에는 여러분들이 수업을 진도에 따라서 수업에 참여하시고 또 때로는 뭐 시험도 보시고 혹은 뭐 페이퍼를 기말 과제를 제출하시고 하는 이런 식으로 다소 교수님들이 제시하는 그런 스케줄에 따라서 움직이는 건데 여러분들이 수료를 하신 다음에 논문을 실제로 쓰시는 그런 단계에서는 여러분들이 상당히 자율적으로 움직이셔야 되는 그런 부분이 되게 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스케줄은 결국 여러분들이 체크를 스스로 하셔야 된다라는 그런 얘기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점점 시간이 지나시면서 각자 개인적인 스케줄도 정말 많습니다. 뭐 가장 대표적인 것이 결혼하신다거나 또 여선생님들 같은 경우는 출산, 육아, 또 많은 경우에는 또 여러분들이 직장 일을 병행을 하시는 그런 경우에는 직장에서 여러 가지 그런 다른 업무 이런 것들 때문에 여러분들이 애초에 논문을 쓰실 때 계획했던 그 시간보다 훨씬 더 많은 변수가 있을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시간 계획을 면밀하게 잘 세우시라라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떠한 스케줄에 따라서 어떠한 시간 계획을 갖고 있는지, 어떤 플랜을 갖고 있는지는 지도 교수님도 어느 정도는 잘 알고 있을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뭐 이번 학기에 프로포즈를 하시고 다음 학기에는 여러분들이 논문을 데이터를 수집을 하셔갖고 논문을 심사를 받으실 것인지 뭐 아니면은 다음 학기에는 뭐 여러분들의 개인적인 사정 때문에 뭐 한 학기를 쉬셨다가 그 다음 학기에 다시 복학을 하셔서 논문을 계속 진행을 하실 것인지 예를 들어서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의 스케줄은 여러분들이 잘 관리를 하시고 또 지도 교수님한테도 이런 부분들은 사전에 양해를 구하시고 또 이렇게 지혜를 같이 모아가는 그런 과정들이 필요하겠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제가 속한 학교의 어떤 그런 학사 일정에 따라서 생각을 해보면은 여러분들 많은 분들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논문 계획을 하시고 논문을 심사를 받는 그 학기 자체가 아주 빡빡합니다. 왜냐하면은 논문을 심사를 하는 그런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봄 학기, 즉 6월 달에 종강을 하는 그런 경우에는 6월 초에 보통 심사들이 있고요. 또 그리고 12월 달에 가을 학기 같은 경우는 12월 초에 논문 심사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꼭 명심하셔야 되는 게 석사 학위 논문 심사본 같은 경우는 늦어도 2주, 아무리 늦어도 일주일 정도는 꼭 교수님한테 심사본을 드려야 돼요. 박사학위 논문 같은 경우는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하죠. 왜? 내용이 훨씬 더 심각하고 아주 복잡하고 내용이 많기 때문에 박사학위 논문은 보통 그래도 3, 4주 정도, 정말 촉박한 경우는 적어도 그래도 2주 정도 전에는 드리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가을 학기, 2학기 기준으로 석사 논문 심사일이 12월 첫째 주다라고 하면은 완성된
여기서 제가 완성된 거라고 하는 거는 처음부터 끝까지 다 있는 겁니다. 즉, 목차, 차례부터 해서 표목차, 그림목차, 또 그리고 이 논문의 뒷부분에 해당되는 부록, 참고문헌, 뭐 이런 것들이 다 있는 것들을 심사위원 교수님들한테 11월 둘째 주나 셋째 주 초반에는 드려야 되겠다라는 그런 것이에요. 자, 근데 이걸 그냥 드립니까? 분명히 그 전에 여러분들 논문 지도 교수가 오케이를 하셔갖고, 이거 괜찮다. 이제 보내드려. 라고 승인을 하셔야지, 그래야지 보내겠죠. 그래서 적어도 이런 여러분들이 작성한 논문 초안을 지도 교수님이랑 3, 4회 정도는 피드백을 주거니 받거니 해서 수정을 하고 또 수정하고 하는 그런 과정이다라고 하면은 분명히 지금 2학기 기준으로 해서 12월 첫째 주에 드린다고 했었을 때 심사위원 교수님들한테는 11월 둘째 주나 셋째 주에 드려야 된다. 그리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3, 4회 정도의 피드백을 받는다라고 하면은 10월 달 중순부터는 정말 초안을 여러분들 지도 교수님한테 드려야 된다는 그런 얘기예요. 물론 교수님들마다 편차는 많습니다. 어떤 분은 뭐 비교적 간단하게 한두 번 정도 피드백을 주는 경우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아주 디테일하게 여러 번 만나는 5, 6회 이상 만나는 경우들도 있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생각보다 훨씬 더 이전에 논문 완성된 것들을 초고라도 훨씬 더 전에 드려야 된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꼭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만약에라도 여기에서 좀 더 많이 딜레이가 되고 늦게 되면은 뭐 이것도 교수님들에 따라서 아예 늦더라도 갖고 와라고 하시는 경우도 있지만은 또 어떤 경우는 이거 너무 늦어지니까 이번 학기에는 논문 심사가 어렵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시면, 자, 그러면 아쉽지만은 다음 학기에 논문 심사를 받는 걸로 이렇게 할게요 라는 식으로 또 얘기를 하시는 경우들도 있어요. 또 그리고 지도 교수님들에 따라서 스타일이 또 다릅니다만은 뭐 저 같은 경우는 논문을 처음부터 끝까지 완전한 그런 원고를 초고도 이렇게 다 그런 걸 주시는 거를 저는 선호를 합니다. 왜냐하면은 뭐 전체적인 논문의 흐름도 봐야 되기 때문에 마치 영화나 연극에서 쪽대본 주듯이 챕터별로 이렇게 완성되는 족족 이메일이나 오셔갖고 주시는 것보다는 저는 전체적으로 완성된 거를 선호하는 그런 스타일입니다. 어쨌든 이런 것들도 교수님들에 따라 갖고 스타일이 다르니까 이것도 여러분들의 지도 교수님과 미리 사전에 조율을 하실 필요가 있겠다라는 그런 얘기예요. 자, 그래서 이번 장을 마치면서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이 모든 것들이 사실 지도 교수와 또 학생 간에 서로 인간적인 배려가 서로를 좀 생각을 하고 위해 준다라고 하면은 이런 문제가 별로 없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너무 한쪽을 이해해 달라는 식으로만 이렇게 가게 되면 상당히 좀 어려워질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지도교수와의 원만한 관계가 매우 중요하다는 거예요. 또 지도교수의 어떤 이런 학술적인 지도가 없이는 여러분들이 좋은 수준의 논문을 쓰기가 어렵습니다. 이런 고급 정보, 고급 지식을 접할 수 있는 가장 정확하고 빠른 그런 길이 지도교수와의 상담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니까요. 자, 때로는 요즘에는 또 여러분들이 또 생각하시기에 따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께서 수업료랑 등록금을 많이 지불하셨죠, 당연히. 예, 그렇기 때문에 너무나 당연하게 지도 교수님의 지도를 요구를 하는 그런 경우들도 있겠지만은 사실 지도 교수들 입장에서는 뭐 너무나 당연한 건 없어요. 지도 교수 입장에서는 여러분들께서 잘 지도에 잘 응해 주시고 잘 치밀하게 잘 준비를 해 왔었을 때 이런 것들이 제공이 되는 것이지, 아까 전에 어떤 민폐 대학원생들 제가 예를 여러 가지를 드렸죠. 자, 그런 학생들한테도 마찬가지로 뭐 아주 넓은 아량을 갖고서 친절하게만 정말 좋은 그런 피드백을 시종일관 주기에는 사실 어렵죠.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논문 지도를 받고 하는 것들이 사실 당연한 거는 없어요. 그래서 지도 교수가 시간을 쪼개서 피드백을 주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항상 고마운 그런 마음을 갖고서 이렇게
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과정들이 서로를 위해주고 또 서로에 대해서 감사하는 그런 마음이 있다라고 했었을 때는 제가 지금 여러 가지 높아짐에서 말씀드린 이러한 사항들이 사실은 별로 그렇게 어렵거나 힘든 과정이 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이 장 마치면서 전 여러분들께서 제 강의를 앞으로 쭉 수강을 하시면서 이러한 모든 과정들을 원만하고 또 즐거운 어떤 배움의 과정이 될 수 있기를 정말로 희망을 합니다. 네, 이번 강의는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